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한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민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세기를 보내서 모두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겠다. 정부가 이렇게 밝혔는데 이 중국 정부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기도 오늘 2대가 가려고 했는데 한 대로 줄었고 이건 확정이 됐고 가는 시각도 지금으로서는 밤 9시나 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오늘 있었던 정부 합동 브리핑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시 교문 중 탑승 희망자인 대상으로 임시 항공편을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 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었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입니다. 예, 중국 측과는 공관을 통해서 계속 총영사관 차원에서 또 중앙의 대사관을 통해서 중앙 정부와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중국이 우선 한 대 운영만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 이후 오늘 중으로 이 한 대가 우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중국 측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측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 김영래 SBS 보도국 정책문화팀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전세기 가는 시각도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죠? 예,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언제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밤 9시 정도는 돼야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아직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좋습니다. 중국 정부와의 협의라고 하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우한에서 머물고 있던 우리 교민들 지금 생각 이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밝혀서 아마 정부도 그 문제를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돌아오시게 되면은 일단 격리 조치된다. 이 부분이 사실은 아산 진천에 계신 분들하고의 어떤 갈등도 있고 말이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이나 증상이 없는 분들도 빨리 들어오고 싶으실 겁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고국에서 치료를 받으실 거고 증상이 없는 분들도 2주간의 잠복기 동안 격리 후에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기 고국에 계신 분들이 그쪽 우한에서 빨리빨리 고국으로 오고 싶은 분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모두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 말이죠. 증상이 없으신 분들, 물론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확진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오늘 보면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윤일규 의원 의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까지 왜 격리 조치하느냐. 집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감시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격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도중에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또 집에서 혼자 자가 격리를 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증상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받으신다면 조기에 진단을 하실 수 있고 감염의 경로를 차단할 뿐 아니라 증상이 생긴 분도 빨리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은미 교수님의 말씀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고 우한에서 들어오시는 교민분들도 아마 동의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분들은 고국으로 일단 갈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마 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것 같아요. 저라도 지금 가장 급하게 고국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고 격리가 되더라도 고국에서 있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전세기가 당초 예정은 오늘 2대 내일 2대 넉 대가 가기로 했었는데 중국 정부가 어쨌든 좀 반대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일단 한 대가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 대가 승인이 났다고 됐고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제 중국 정부와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행기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아마 중국 정부와 뭐 한 번에 뭐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저런 요구들도 하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한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들이 떠날 때 혹시 그 가운데 또 유증상자가 있으면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그 고국에 돌아가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괜히 또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염려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중국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긴 한 것 같고 이 전세기가 말이죠. 네. 일단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유증상자가 있을 수 있고 무증상자가 있을 수 있고 아마 대부분은 증상이 없으신 분들일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또 같은 비행기로 들어오느냐. 그런데 중국 정부는 아마 유증상자 조금이라도 열이 있는 분들은 못하게 하겠다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정리가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제였죠. 어제 아침에 이제 박능훈 보건복지부 장관이 증상이 있으신 분도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측에서 그거를 거부를 했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비행기에는 무증상자, 증상이 없는 분들만 탑승하기로 지금 양쪽이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 유증상자분을 과연 우리 정부가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반대로 혹시라도 못 데리고 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어제부터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 혼선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팀에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 시간에 새벽 4시 40분에 왔네요. 연기 공지는 두 가지 연락을 받았고요. 하나는 영사관에서 메일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는 영사관에서 운영하는 위챗 단톡방에 공지가 떠서 그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전혀 공지가 안 돼 있고요. 중국 측에서 허가가 좀 지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원인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식량도 다 처분한 상태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가 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난감하다라고 이렇게 같아서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고 싶지만 지금 배우자분이나 이제 자녀분이 중국 국적이나 이제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못 갈 바에는 그냥 중국에 남아서 사태가 수습되는 거를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못을 박으신 상황이고요. 예, 지금 나간 것은 지금 우한에서 우리 전세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전세기 출발 시간이 늦어지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우리 교민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드렸는데요.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좀 다른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가긴 했습니다만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유증상자, 우한에 머물고 계시는 교민분 가운데 혹시라도 열이 좀 높거나 이런 분들은 과연 돌아올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한 혼선, 이 부분에 대한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증상자들은 따로 격리된 비행기를 태우고요.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는 서로 이렇게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록 증상이 없는 교민들이 입국을 하게 되는 경우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현희 기자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난 건지. 네, 최종적으로는 증상이 없는 분들만,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만 태워서 데리고 오는 걸로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비행기 한 대로 이제 증상이 없는 분들만 태워서 귀국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증상이 없는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온다. 뭐 이분들을 따로 그러면은 이렇게 격리 그 비행기 안에서도 1층, 2층 나눠서 모시고 올 필요 굳이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증상이 약간이라도 있는 분과 없는 분은 최대한 격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위치에 착석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증상이 없더라도 모든 분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좌석도 보통 2m 이내에서 감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격리 자리를 두고 배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승무원들 아까 우리 화강윤 기자가 질병관리본부의 2시 브리핑 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승무원들 전 세계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갔다 온 다음에 또 격리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건 아닌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분들은 자원하신 분들이고 또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설명하기로는 계속해서 뭐 체온 관리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승무원분들까지 격리 조치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좀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체제도 있겠지만 이제 자원한 승무원들이시고 그리고 아마 왕복 시에 분명히 방역복이나 마스크를 충분히 우리 의료진처럼 하고 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의료진이 격리를 하질 않죠. 충분하게 보호를 하고 승무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신다면은 뭐 격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승무원분들도 아마 대한항공 측에서 가는데 베테랑 승무원들이 또 자원했다. 뭐 이렇게 아주 많은 분들에게 또 깊은 인상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대한항공 회장 조원태 회장인가요? 같이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거죠, 그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내부적으로 기업 내부에서도 또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고 아직 그게 확정적으로 간다 안 간다고 공지된 상황은 아닙니다. 예, 우한교민을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오는 게 오히려 대한항공이 모처럼 또 좋은 일을 하고 하는데 그게 더 나은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굳이 대한항공 관계자가 함께 가실 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한 분이라도 더 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오픈어 순서 때도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과연 어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렸고 제가 사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쪽에 확인을 한번 했는데 참 곤혹스럽게도 서로 다른 답변이 와서 제가 여러분께 쉽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컨트롤 타워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의 대답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는 질병관리본부가 돼야 되고 각 부처와 청와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력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 맞춰서 그걸 협력하고 적극 지원해야 될 그런 차원의 컨트롤 타워는 필요한데 그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사공이 많아지면 안 돼요. 뭐 명확하게 방역의 책임은 질병관리본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그렇고 다만 복지부가 하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은 질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나 지자체에 대한 협조 또 외부에 대한 협조 이러한 그 외곽의 지원 업무를 저희가 빈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컨트롤 타워 관련 질문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차관 방역의 책임은 질병관리본부가 맡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그렇고요. 다만 복지부가 하고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은 질본이 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나 지자체에 대한 협조, 외부에 대한 협조 이러한 외곽의 지원 업무를 복지부가 빈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조금 더 명확하게 어느 쪽에서 책임을 지실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컨트롤 타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안에 관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틀 전 브리핑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인데 아마 보건복지부가 이번 컨트롤 타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실무적인 그런 역할에 있어서의 컨트롤 타워란 얘기겠죠? 예, 결국은 이제 그 방역을 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고 또 이제 다른 부처와 협력을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인데요. 그것처럼 일단 모든 그 의료나 이쪽 그런 계열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가 결국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보건복지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컨트롤 타워 논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어떻게 일하는 것이 누가 책임을 지고 최종적으로 지휘하느냐. 그래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컨트롤 타워 논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한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전 세계가
한시라도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잠깐 여러분께 들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분들의 이야기, 이분들의 목소리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간에 새벽 4시 40분에 왔네요. 연기 공지는 두 가지 연락을 받았고요. 하나는 영사관에서 메일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는 영사관에서 운영하는 위챗 단톡방에 공지가 떠서 그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전혀 공지가 안 돼 있고요. 중국 측에서 허가가 좀 지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원인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이미 식량도 다 처분한 상태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가 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난감하다라고 이렇게 같아서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고 싶지만 지금 배우자분이나 이제 자녀분이 중국 국적이나 이제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못 갈 바에는 그냥 중국에 남아서 사태가 수습되는 거를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못을 박으신 상황이고요. 예, 얼마나 애타게 전세기가 오기를 그래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교민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고 있을까. 새벽 4시 40분부터 모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거의 오늘 종일 우리 전세기를 기다리면서 애타는 마음 계속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세기는 오늘 밤에라도 분명히 떠서 우한으로 갈 것이고 우한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 차례차례 우리 대한민국으로 다 모시고 올 것이다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지 않는 것인데 이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가짜 뉴스입니다.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장난삼아 재미삼아 올리는 이런 가짜 뉴스.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거를 드시면은 정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도 사실 그런 카톡을 받았는데 말이죠. 어떤 내용들이 민간요법이 등장했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근데 여기서 말이죠, 교수님. 네. 마늘, 김치는 사실 꾸준히 잘 먹으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직접적 연관은 없을 것 같고요. 마늘이라든지 양파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고요. 특히 양파 같은 경우 혈관을 깨끗이 해줍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기 같은 게 들었을 때 좀 이렇게 수액을 맞거나 그런 경우에 조금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마늘, 양파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몸의 면역이 좋아지면서 조금 회복이 빠를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치료제로는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마늘 24쪽을 끓여 먹고 김치를 먹고 뭐 참기름으로 가글하고 뭐 참기름 가글이 과연 폐에 좋은지 이건 가짜 뉴스로 지금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몸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은 우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증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 자체를 막을 수 있다. 이거는 없는 거죠. 그거는 검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감기는 사실은 원래 완치하기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기는 저절로 몸에서 이겨내시면서 좋아지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치료할 치료제는 아직 없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마늘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하루에 한두 쪽이라도 드시면 장기적으로 드시면은 몸에 좋습니다. 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가짜 뉴스 관련해서 말이죠. 얼마 전에 SBS의 로고가 나가는 그런 가짜 뉴스가 나가는 일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명백하게 가짜 뉴스임이 확인이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걸 보고서 굉장히 좀 당황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의 인터넷에 올라가는 그 단신 기사를 아예 다른 기사입니다.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건데요. 예. 그 사진만 그대로 남겨놓고 제목과 내용을 바꿔치기 해서 그걸 사진으로 만들어서 돌아다닌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확실히 이제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이 됐는데 예. 고등학생이었고 이제 고등학생 장난 삼아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결국 따로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장난삼아 재미삼아 그냥 뉴스를 이렇게 만들었다. 뭐 5번째 확진 환자 뭐 판정 뭐 이런 식의 어느 학교에서 나왔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의 가짜 예. 뉴스였습니다. 또 SBS 로고를 하필이면 박아서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예. 건 없는데 따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예. 없습니다. 어쨌든 그 고등학생이고 그 고등학생과 부모님이 SBS 측에도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분명히 SBS에서 밝혔다는 말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SBS 로고가 있는데 5번째 확진 환자가 발견됐다 이런 뉴스 지금이라도 SNS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절대 진짜 아닙니다. 현재까지 확진 판정받은 분은 4분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우리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아마 열심히 치료하고 있고 또 매일매일 수많은 분들이 혹시 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아닌가요? 찾아오실 텐데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런 방송 매체에서 이렇게 가짜 뉴스에 의해서 과도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을 잘 지키시고 그다음에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진료를 보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잘 그 개인 위생을 지키면서 경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청에서도 뭐 수사를 의뢰했다는 뉴스를 제가 오전에 봤어요. 네. 왜 수사를 누구를 의뢰한 겁니까? 네, 이게 그 세 번째 확진자죠. 이번 세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분이 그 강남에서 이제 뭐 성형외과라든지 어떤 병원을 갔다거나 음식점을 갔었었는 호텔을 들렸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가지 않은 음식점이라든지 그분이 가지 않았던 사실이 아닌 것들도 지금 상호명을 이렇게 노출해서 그 환자의 동선이라고 이 카톡 대화를 만들어서 이거를 대화방에 유포를 누군가가 하고 있고 이 거짓 동선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걸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의뢰 이렇게 된 겁니다. 최초 작성해서 유포한 사람은 수사를 해서 꼭 찾아서 처벌을 해달라.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카카오톡이나 SNS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자 메시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이거 항상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때는. 네, 맞습니다. 이런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뭐 어디를 갔더라 큰 뭐 쇼핑몰을 갔더라 그런 걸 보는 순간 나도 거기 갔었는데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꼭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럴 때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인데 불안과 공포 이것만 없어도 더 효율적으로 우리 사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관련 부처는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특별히 단호하게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특별히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합니다. 확산하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보면 말이죠. WHO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인가요? 긴급위원회를 연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브리핑을 했어요. 그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혹시 오늘 회의에서 비상사태 선포까지 갈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차 감염이 생기면서 아마 그런 긴급위원회가 소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심각성을 고려하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국내도 지금 2차 감염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신데 사실 최근에 나온 란셋 논문을 보면 가족 간 감염이 확실하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WHO가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할 경우에는 일단 아마 대유행이라고 하는 단계를 먼저
WHO에서 선포를 하고 이것이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가면 그다음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런 그 대응의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단계마다 가령 비상사태를 WHO가 선포한다 그러면은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가령 글쎄요.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방역 체계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종플루 때와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좀 전 세계적인 방역 체계 좀 구조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각 나라가 아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병관리본부나 우리 정부에서도 WHO의 오늘 밤 긴급위원회 회의 결과를 주시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WHO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면은 우리도 입국 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정부도 방역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혹시 메르스와 사스 그리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늘 방송할 때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우리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 혹시 숨지신 분들 숫자적으로 더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나 사스보다 더 위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덜한 건지 교수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메르스, 사스, 신종 코로나는 같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입니다. 그런데 메르스나 사스도 다 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네, 계통이다. 계통인데 예. 그런데 메르스가 가장 치사율이 높은 30% 정도였고요. 사스가 10% 이내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2에서 3% 그리고 15%로 나온 거는 일부분의 그 보고였기 때문에 지금 한 3%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치사율은 더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코로나가 원래 감기 바이러스인데 그런 영향을 갖고 있는지 전염성이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다 발생을 했지만 메르스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국한적인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체 크고 국내에도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전염성에 빈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증상이 약한 분들이 있고 무증상으로서 병을 전파시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염려가 되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 중에도 한 명이 증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침, 네. 가래도 없고 혈액 검사도 정상인데 폐렴 증상이 나타난 10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증상이 없는데 그런 확진자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내용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이후에 발생한 바이러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신종 코로나 이런 순서인데요. 사스는 2002년 11월에 중국 광둥성에서 최초 발생이 됐고 세계적으로 감염자 확진 판정받은 분이 8,0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800여 명이 숨져서 치사율은 10%다. 사망률이 10%다. 국내 감염자는 4명이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신종플루, 저도 이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최초 발생이 2009년 3월 미국 샌디에이고 전 세계적으로 163만 명이 감염이 됐었고 사망자가 19,000명, 약 1%의 사망률이 있었고요. 국내 감염자도 역시 많았습니다. 10만 명, 이 가운데 숨지신 분이 300여 명, 0.3%면은 세계적인 사망률보다는 우리가 더 훨씬 효율적으로 대처를 잘 했다, 아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르스, 여러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2012년 6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발생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1,500명 감염됐고 사망자가 600명. 사망률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0% 정말 무서웠던 메르스 바이러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국내에서도 186명이 감염이 됐고 이 가운데 38분이 숨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7,700명이 확진 판정받았고 이 가운데 170명이 사망해서 사망률은 2%.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확진 판정 4명, 사망자는 없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도 하루에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브리핑이 있었어요. 오전에 합동 브리핑이 있었고 대통령 주재하는 회의가 있었고 또 오후 2시에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주 수시로 국민에게 브리핑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둘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전에 일단 먼저 보건복지부 즉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제 오전에 브리핑을 하고 오후 2시에는 앞으로 매일매일 오후 2시에는 이제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환자 수의 변동이라거나 이런 통계적인 내용들 그리고 현재 방역 조사 진행 중인 내용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매일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는 청와대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실무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또 우리 기자 오늘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은 더 안심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